안녕하세요. Image Expression of Time Series Data of Wearable IMS Sensor and Fusion Classification of Gymnastics Section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인공지능 전공 석사과정생 김예은입니다. 이 논문은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이라는 저널에서 작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23회 인용이 된 논문입니다. 네, 이 센서를 이용한 액션 리커그니션이라는 분야가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액션 리커그니션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는 연구 분야를 말하고요. 여기서 센서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아래처럼 사람의 동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센서 데이터만 보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인식하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한테서 수출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일단 머리에 전극을 부착해서 뇌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뇌파 EEG 센서가 있고요. 뭐 팔 같은 데 부착을 해서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이런 CGM 데이터가 있고 뭐 이런 심장이나 아니면 팔 쪽에다 부착을 해서 심장의 전기적인 활동을 해석하는 ECG 심전도 데이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근육 쪽에 센서를 부착해서 근육의 전기적 활동을 해석하는 근전도 EMG 센서나 신체 부위 아무데나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서 가속도나 회전 속도나 자력계 같은 걸 통해서 이 센서가 위치한 신체의 관성을 측정하는 IMU 센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신호들이 인간의 행동이라고 판별이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행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운동하게 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뇌의 여기 부분, 이거를 운동피질이라고 하는데요. 수위 운동, 저희가 의식적으로 하는 운동을 계획하고 제어하고 실행하는 분야입니다. 이 뇌 운동피질에서 움직여라 라는 신호를 보내면은 이게 이제 중추신경계로 가서 이 중추신경계에 있는 운동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또 이 말초신경계의 운동신경세포로 이 뇌에서 온 운동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근육에 있는 근섬유가 이 척수신경계에서 이게 뻗어져 나온 말초신경계의 운동신경세포라는 애들이랑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뇌에서 척수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이 운동신경세포의 운동신호가 전달이 되면은 이 근육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동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뇌에서 처음에 신호가 가니까 뇌파를 탐지하는 EEG 센서를 통해서 이거 어떤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운동신경세포와 근섬유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근전도를 탐지하는 EMG 센서를 이용하면은 이 근육에서 어떤 전기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건 어떤 운동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전기 신호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근육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관성을 측정하는 IMU 센서 같은 걸로도 이 인간의 행동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HAR, Human Action Recognition의 분야가 비디오에 기반한 것과 센서에 기반한 것으로 나뉘는데요. 비디오 기반 같은 연구에는 RGB 카메라 하나만 사용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코스트가 좀 적고 사용하기가 쉽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색상 정보만 기록하고 있어서 이런 뎁스 정보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차렷 자세인지 앞으로 걷는 자세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공간에서 필요한 모든 동작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런 RGBD, 뎁스를 붙인 카메라를 사용을 하자. 색상과 이런 깊이 정보가 모두 포착이 되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RGB 비디오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이게 서 있는 동작인지 걷고 있는 동작인지를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이게 RGB와 뎁스라는 두 가지 모달을 함께 쓰는 거기 때문에 이 RGB와 뎁스를 각각을 매핑을 해줘야 되는 복잡성이 있고 RGBD 카메라가 일반 카메라보다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으로 광범위한 적용에 조금 더 제한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센서 베이스트 착용할 수 있는 센서를 기반으로 한 이런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는 분야에서는 일단은 센서만 쓰기 때문에 코스트가 낮죠. 그리고 제약이 없다는 것은 아까
그 이미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카메라를 이용하면은 좀 카메라에 비치는 부분만 정보가 수집된다는 제약이 있는데 센서를 기반하면은 센서 데이터 자체에는 제약이 없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피험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랑 동시에 수집한 IMU 데이터인데요. 이게 제가 스스로 수집했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지에서는 제 얼굴이나 몸이 이렇게 그대로 나와서 제 개인정보가 좀 나오는데 이 센서 데이터만 가지고는 제 개인정보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1차원인 시계열 데이터 센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작의 특징을 추출하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사람이 수동으로 일일이 데이터 세그멘테이션도 진행을 했고 피처 익스트랙션은 머신러닝 기법 같은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서에서 수집된 시계열 데이터를 완전히 활용하기가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제안을 하느냐? 이 하드웨어랑 이 딥러닝 모델을 함께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은 웨어러블 센서, IMU 센서를 사용을 했고요. 한 개만 써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신체 부위의 가속도랑 각속도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반영한 1차원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미지로 변환을 시켰고요. 이때 이미지로 GAF, RP, MTF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VIT-GS라는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서 이 변환된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융합하고 클래시피케이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VIT 네트워크로 세 종류의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을 하고요. 이 다음에 게이티드 퓨전 네트워크로 이 추출한 이미지의 특징을 융합을 하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대신에 서포트 벡터 머신 써서 클래시피케이션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도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레임워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EMS라는 IMU 센서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요. 네, 이 6가지 동작을 수집을 했고요. 엑셀러레이션, 자이로스코프 얘네를 1차원으로 일단 변환을 한 다음에 네, 이미지로 인코딩하고 이거를 이 VIT-GS 모델에 네, 학습을 시켜서 어떤 동작인지 분류를 하겠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이때 수집한 삼축 데이터의 대표값을 정해서 1차원 시계열 데이터를 변환을 했고 이렇게 대표값이 된 1차원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이 논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까지 진행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종류의 체조 동작을 수집을 했습니다. 스트레칭하는 거, 가슴을 이렇게 넓히는, 가슴을 이렇게 쭉 펴는 동작, 트위스팅 하는 동작, 다리를 이렇게 발차기 하는 동작, 몸 전체를 움직이는 동작으로 6가지를 수집을 했고요. 여자 3명, 남자 4명의 참가자, 건강한 이 대학생들, 참가자 7명을 모집을 해서 6종류의 동작을 각각 8회씩 수행하는 걸 1세션으로 해서 총 5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5 해서 1,400개 정도의 이 데이터가 모였고요. 이렇게 센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이런 스태틱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 에러를 이런 수식으로 정의해서 보정을 시켰고요. 이 수집된 삼축 데이터 XYZ 각각 가속도와 각속도에 대해서 XYZ 삼축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표값을 선정해서 데이터를 변환했습니다. 이 식 보면 아시겠지만은 벡터의 절대값, 벡터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변환된 벡터 대표값을 필터링해서 이 체조 동작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이런 하이 프리퀀시의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first order low pass 필터를 통과시켜서 데이터에서 생기는 노이즈를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전 필터의 출력 값에서 필터 개수 뺀 거를 곱하고 여기에다 필터 개수 곱하기 실제 값을 더해서 필터링 된 데이터 값을 만들었다. 그래서 노이즈를 좀 필터링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변환된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위에가 엑셀로 가속도 데이터에
네, 삼축 데이터와 변환된 1차원 데이터이고요. 밑에는 이 앵귤러 벨로시티 각속도의 삼축 데이터와 이거를 대표값으로 변환한 1차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동작의 특징을 딱 봐도 적당히 적절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 다음에는 CDR 데이터들을 이미지로 변환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변환을 한 거는 Gramian Angular Field라는 GAF 이미지 형태로 변환을 시켰는데요. 이거는 이 CDR 데이터를 비데카르트 좌표계인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CDR 데이터 값들이 데카르트 좌표계가 아니라 이런 폴러 오리지네이트 시스템 극좌표계로 재구성이 되고요. 이 재구성된 데이터의 대각으로는 원본 데이터가 유지가 돼서 각 시점에 시간적인 상관관계가 표현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AF 종류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Gram Sum Angle Field라는 GASF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네, 수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본으로 수집된 그 센서로 수집된 원본 데이터가 S라고 할 때 이 S를 노멀라이즈 한번 시켜주고요. 이 노멀라이즈 된 데이터를 Angular Coordinate 시스템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타 각도 값이 아크 코사인으로 노멀라이즈 데이터를 아크 코사인에 집어넣어서 네, 변환을 시켰고요. 이때 이렇게 노멀라이즈 된 데이터를 앵귤러 코오디네이트로 한번 변환을 시키고 얘를 또 극좌표계로 변환을 시킵니다. ri는 네, n분의 i로 해서 극좌표로 변환을 한 이 값이 네, 이렇게 행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이 아래에 있는 식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때 여기 2는 항등 행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재구성이 된 데이터의 대각으로 원본 데이터가 유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커런스 플롯인데요. 이거는 시계열 데이터의 안정성과 내부 유사성을 평가하는 그래서 데이터의 공간적인 상관관계가 표현이 되는 그런 플롯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본 데이터에서 노멀라이즈 한번 하고 이 노멀라이즈 한 거를 트레시홀드에서 이 i번째 데이터에서 j번째 데이터를 뺀 절대값을 트레시홀드에서 뺀 값에다가 코에피션트를 곱해줘서 리커런스 플롯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따가 뒤에 그림으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르코브 트랜지션 필드 MTF라는 이미지 변환을 썼습니다. 이거는 이 이산화가 된 시계열 데이터의 전이 확률을 나타내서 이런 퀀티를 분위수를 활용해서 CER 데이터를 일단 이산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한 데이터의 상태 전이 행렬을 구성을 해서 각 데이터가 어떻게 상태가 변화하는지를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본 센서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한 거에서 이 노멀라이즈 된 센서 데이터 값 분위를 기준으로 데이터의 퀀틸인 B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각 데이터의 분위수가 BI가 1에서 B 사이의 구간에 속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B, B의 가중 인접 행렬인 이 웨이트 행렬을 구성을 해주고요. 이때 정보 손실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웨이트를, W를 n, n 크기의 MTF 행렬을 변화를 해준 게 이 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WJI가 분위수 J에서 분위수 I로의 전송 빈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로 변환된 이 위에가 가속도 데이터이고요. 각속도 데이터입니다. 가속도 이 데이터를 네, 시간적인 특성, 공간적인 특성, 데이터 변화적인 특성으로 이미지를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시간 사이의 이 상관관계, 공간 사이의 상관관계 이런 게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VITGS 모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변환했던 이미지 GAF, RP, MTF 이미지를 각각 이 VIT에 집어넣고 VIT 블록에서 이렇게 추출된 피처를 이런 게이티드 퓨전 네트워크로 퓨전을 합니다. 이 다음에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6가지 동작 중에 어떤 동작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VIT B16이라는 블록은 그냥 VIT 블록인데 그 16 by 16 커널과 16
이렇게 스텝 사이즈로 컨볼루션을 처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센서 데이터를 변환한 GEF, RP, MTF 이미지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만 해주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컨볼루션 2D랑 플래튼 써서 네, 이미지 패치 인비딩 진행해주고 이렇게 추출된 피처에다가 클래스 토큰 합쳐주고 포지셔닝 인베딩 진행 한번 하고요.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록 12개 통과시키고 네, 구조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드의 마지막으로 이 ML 패드를 통해서 인코더에 해당하는 클래스 토큰이 나오는데 이 클래스 토큰 출력 벡터만 아웃풋으로 써서 이 뒤에 나오는 네, 퓨전 레이어에 집어넣습니다. 네, 게이티드 퓨전 네트워크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예, 아까 앞에서 나온 VAT 블록에서 아웃풋으로 나온 이 클래스 토큰, 이게 피처죠. 이 피처를 인풋으로 각각 받아서 네, 이 세 개의 피처에 대해서 각각 하이 프리퀀시 리프팅 필터인 K, 이런 식으로 K 커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K와 컨볼루션 한번 진행해가지고 이 바이레트럴 필터링이라는 양방향 필터링을 진행을 합니다. 이 양방향 필터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간의 거리와 관련된 함수에다가 그레이 디스턴스 관련된 함수를 곱해서 공간 정보랑 그레이스케일 정보를 모두 고려하는 그런 필터링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 데이터의 피처에 섞인 노이즈를 제거하고 피처의 엣지를 좀 더 향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멀라이즈 진행을 하고요. 탄젠트 H 함수를 써가지고 피처 익스트랙션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웨이트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웨이트와 sub vit 블록으로 아웃풋으로 나온 클래스 토큰을 곱해주고 더해줘가지고 피처를 퓨전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에 집어넣어서 분류를 해줬는데 이때 실험한 결과가 가속도 따로, 각속도 따로 학습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가속도 데이터만 학습했을 때 테스트한 결과가 어큐러시가 98.56% 나왔고 각속도에서는 어큐러시가 99.04%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전 매트릭스 각각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가속도 데이터셋에서는 각 동작의 어큐러시가 97%는 다 넘었다. 각속도에서는 어큐러시가 98%는 다 넘었다.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가 적절한지 에뮬레이션 스터디로 진행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VITGS 프레임워크에서 VIT 대신에 다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쓴 그런 에뮬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사용한 모델은 샤플넷, MNASnet, 구글넷, 에피션트넷, 알렉스넷, 모바일넷, 레즈넷 이렇게 썼고요. 사용했을 때 각각의 어큐러시,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엑셀로 가속도를 쓰거나 각속도를 쓰거나 다른 모델 썼을 때보다 VIT를 썼을 때 항상 더 높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레이션 가속도 데이터 이 가속도 데이터의 어큐러시와 로스고요. 각속도 데이터의 어큐러시와 로스도 보시면은 여기 VIT B16 이 초록 연두색이 가장 높은 어큐러시와 가장 낮은 로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앵귤러 벨로시티에서도 가장 높은 어큐러시를 가지는 VIT와 가장 낮은 로스 가지는 VIT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다음에는 데이터를 퓨전할 때 GFN 게이티드 퓨전 네트워크 대신에 일반적인 콘캐트네이트를 쓰는 거랑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 대신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나 KNN이나 랜덤 포레스트 같은 다른 머신러닝 기법을 써보자 했던 에빌레이션 스터디가 있습니다. 이런 아래 표와 같고요. 위쪽은 이런 가속도 데이터를 학습시켰을 때, 아래쪽은 각속도 데이터를 학습시켰을 때 결과입니다. 모두 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이 GFN 퓨전 방식과 소프트 벡터 머신 클래시피케이션을 썼을 때 가장 성능이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다음에는 데이터 전처리하는 기법에 대한 에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네, 우선은 그 전통적으로 하던 방식처럼 수동으로 데이터를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표준 데이터를 얻고 이 표준 데이터의 평균, 표준 편차보, MSE, 정보 엔트로피, 최대값, 최소값 같은 동작의 특징을 추출을 하고요. 머신러닝 알고리즘 4종류 써서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했습니다. 사용한 게 KNN이랑 나이브 베이즈, 리니얼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 클래시피케이션 앤드 리그레션 트리스 같은 머신러닝 썼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1DC에는 이게 딥러닝이 도입되고 초창기에 썼던 기법인데요. 1D 컨볼루션 기법으로 데이터 특징 추출한 다음에 7가지 딥러닝 네트워크에 학습시켜서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 한 게 있습니다. 7가지 네트워크는 뭐 알렉스넷, 덴스넷, 구글넷, 르넷, 레즈넷, VGG, JF넷 같은 거를 썼는데 결과 보시면은 다른 방법 썼을 때보다 VITGS 썼을 때 그리고 그 데이터 전처리도 이미지로 전처리했을 때 성능이 항상 높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포착하는 GAF, RP, MTF로 이미지를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이렇게 이미지로 나타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융합하는 VITGS 모델도 제안을 했고요. 이 모델에서 나온 피처를 서포트 벡터 머신 써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해서 이 체조 동작을 인식할 때 높은 정확도가 달성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데이터셋 직접 수집을 했고요. 사용한 센서가 왼쪽 손목에 하나만 달고 있는 센서 데이터로 가속도에서 98.56%, 각속도에서 99.04% 어큐러시를 달성을 했다. 그래서 이 체조 훈련 외에도 VR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의 한계인데 일단은 VITGS 모델이 복잡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알겠지만은 VIT 모델도 쓰고 이 퓨전 모델도 퓨전 네트워크 쓰고 서포트 벡터 머신 쓰고 하는 것 자체도 복잡한데 이전에 이미지로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도 생각보다 하드웨어 자원도 높은 걸 요구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실시간 성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걸 한계로 내세웠고요. 요구하는 하드웨어 자원 당연히 높죠. VIT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의 적용 범위가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실험할 때는 RTX 3080 GPU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센서 데이터를 바로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논문 저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로 우리가 배포 효율성이랑 실시간 성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모델의 이런 복잡성 컴플렉시티를 좀 더 줄이겠다라는 연구 과제를 제시까지 하면서 논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